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6.5%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6월 9% 넘게 치솟으며 40여 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미국 소비자 물가 증가폭이 이후 6개월 연속 둔화하며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가 아닌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땐 소비자 물가가 0.1% 하락했는데 전달에 비해 물가가 떨어진 건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인 건 기름값 등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데다 무섭게 치솟던 식료품 가격 상승폭도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잇따른 악재를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의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It all adds up to a real break for consumers, real breathing room for families, and more proof that my economic plan is working. 시장은 12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예상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다음 달 있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0.25%포인트 인상, 베이비 스텝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hey were probably looking for a reason to start downshifting the increases from 75 to 50 to now 25, and this probably helps them lay the groundwork for those smaller increases.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0%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무려 7차례 연속 인상한 것으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이유는 높은 물가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개월 연속 5%를 웃돌고 있고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이란 변수도 남아있어 금리 인상을 결정한 걸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찾았지만 다시 달러 몸값이 비싸지면 원유 등 원자재를 들여오는 비용이 늘면서 국내 물가가 따라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앞으로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빚을 진 가계의 부담은 더 무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전체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3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